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고 전과 후에 총량상 같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에너지가 계속 보존된다면 굳이 굳이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환경과 관련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뭐 공장에서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열 에너지, 화석 연료를 태우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혹은 그렇게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뭐 열을 만든다거나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에너지는 전환될 때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고 또 일부 에너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전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핸드폰, 컴퓨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전환해서 쓰고는 있지만 열도 난단 말이에요. 항상 열 에너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에너지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 공급된 에너지들 중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공급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그리고 퍼센트니까 뭐 100 곱해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전기로 뭘 바꾸든 혹은 열 에너지로 전기를 바꾸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 효율은 항상 10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발전기를 돌리고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숙제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속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또 하나, 환경 문제. 아, 그쵸.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화석연료를 그럼 때우는 건 안 되면은 어떤 다른 에너지들,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력 발전이나 이런 거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근데 왜 우린 쓰고 있을까요?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효율도 잡으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환경 문제까지 잡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개발 중이지만 수소 자동차랑 우리 기존의 자동차 생각해 보면 기존 자동차는 얘가 연료를 태워요. 연료 태우고 그 증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태웠을 때 그 폭발 가지고 피스톤을 돌리는 건데 이때 역시 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열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해요. 전기 자동차 열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해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그때 나오는 매연가스가 아니라 수소 자동차 우리가 더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사용하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뭐 괜찮겠죠? 전기 자동차 쓴다고 해서 뭐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쵸?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방안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바다, 바람 등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석연료를 계속 태운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화석연료 다 끝나겠죠. 그 이산탄소가 다시 화석연료가 되는 데는 또 수억 년의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근데 햇빛, 바다, 바람 고갈될 염려가 적습니다. 환경 문제, 아까 선생님이 전기 자동차랑 수소 자동차 그리고 그냥 자동차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문제에 해를 끼칠, 환경 오염을 일으킬 그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 밑에 있는데요. 좀 크게는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냥 발전기를 돌리느냐, 혹은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느냐, 혹은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또 다른 방법. 자,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예요. 이 열 가지고 물을 끓여서 발전기를 돌리면 되겠죠. 폐기물 에너지, 가연성 폐기물들을 소각할 때 열이 생길 겁니다. 이 열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발전기를 증기로 돌릴 수 있겠죠.
수소 에너지, 수소가 연소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가지고 그때 발생한 에너지 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바이오 에너지, 생명체 에너지나 매립지의 가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역시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터빈에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력 발전, 조력 에너지, 밀물과 썰물 때 이 해수면이 움직이면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풍력 에너지, 바람기비를 돌리면서 그 바람기와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수력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곳에 가지고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로 물이 떨어지면서 그 위치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파력 에너지, 파도가 철썩 치면서 역시 연결된 바람개비나 혹은 그 풍력 발전기를 돌리면서 역시 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나 연료 전지는 좀 다른 예시인데요. 태양광 에너지, 햇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 태양열 가지고 태양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 가지고 역시 물을 끓여서 물 끓이는 게 되게 많이 나오네요. 물을 끓여서 발전기를 돌릴 텐데 태양광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 빛 자체 갖고 있는 또 다른 에너지예요. 얘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광전 효과란 에너지가 센 빛을 금속에 쓰여졌을 때 그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전자가 이동하는 거 전류죠. 그렇게 전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 가서 좀 더 배우실 것 같아요. 연료 전지, 화학 반응을 이용합니다.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얘네가 전자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 전자가 이동하는 거 가지고 전류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인데요. 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 만들어지거든요.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 수소 전지 같은 경우에 물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다 이제 과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걸 엄청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통합과학은 이제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과학자들 어떤 거에 관심 갖는지, 맨 처음에 그걸 얘기했죠. 과학자들 어디에 관심 갖는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많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엔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우리가 과학하면서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가 남은 숙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드디어 마지막 한 단원만을 남기고 있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양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주변에 있는 어떤 발전기라든가 주변에 있는 우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 그리고 과학에서 남은 또 하나의 이야기, 과학에서 남은 지식 이외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